마치 영화처럼 시나리오가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60대 이상 고령층, 특히 여성이 표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보이스피싱, 그 중에서도 기관 사칭형 전화금융사기, 60대 여성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전화금융사기 통계입니다. 상대적으로 재산이 더 많은 60대 이상 고령층 피해가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건당 피해액은 4,426만 원이었습니다. 기관 사칭형 피해자 나이별 현황을 살펴보면 20대 이하 54%, 지난해보다는 줄었지만 20대 이하 여전히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30대는 9%, 40대는 5%, 50대 9%, 그렇지만 60대는 16%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관 사칭형 중에서 60대 이상 여성 피해자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하반기 7월이 지나면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유행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60대 이상 여성 피해자 비중이 높은 이유는 일단 사회적 활동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 또 나이가 들면서 심리적 압박에 더 민감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범죄 조직에서는 정보가 없고 심리적 압박을 부담스러워하는 노인들을 타겟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죄 조직에서는 선한 역을 누가 맡을 것이냐, 악한 역을 누가 맡을 것이냐 역할을 분담하게 되는데요. 선한 역을 맡은 금감원 과장사칭범, 이 사람은 자금을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구속되지 않도록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주겠다, 이렇게 피해자를 위로하는 역할을 맡고요. 악역을 맡은 검사사칭범은 당신 때문에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당장 구속시키겠다, 이렇게 피해자를 협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선한 역, 악역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피해자를 교묘히 심리적으로 압박하다 보면 완전히 세뇌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심리적으로 세뇌를 당하면 어떻게 진술하느냐? 매 시간 보고를 하라. 그러니까 시간마다 보고를 하라.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이렇게 매 시간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정말 열심히 공무를 집행하는 줄 알았다. 일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세뇌 당한다는 것이고요. 또 제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보고를 하게 했습니다. 저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무서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뭐에 홀린 것처럼 정신없고 무서워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유도 말 안 해주고 그냥 입금하라길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입금했습니다. 검사는 고성으로 협박, 그러니까 고함을 치고요. 금감원 과장이라는 사람은 달래주면서 빨리 이체해야 한다고 양쪽에서 번갈아 가면서 정신을 쏙 빼놨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시키는 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은 진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처럼 정부로 속여서 말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자산 검수에 협조하라, 이렇게 속이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수법인데요. 기관사칭형은 마치 영화 트루먼 쇼를 떠올리게 한다고 합니다. 다른 모든 등장인물에 의해서 꾸며진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내용의 영화 트루먼 쇼. 피해자가 카드 배송원, 카드사 고객센터 상담원, 금감원 과장, 검찰청 검사 이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배역을 맡고 있는 시나리오상의 범죄 조직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휴대전화에 설치시킨 악성 앱은 모든 통신에서 범죄 조직원들과 연결되게 해놓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꾸며진 영화 세트장처럼 피해자를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카메라도 볼 수 있고요. 녹음도 할 수 있고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내내 지켜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성 앱이 설치되게 되면 이미 이 휴대폰은 더 이상 내가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들이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카메라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고요. 또 녹음도 할 수 있고 어디에 있는지 위치 기능까지 탈취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항 속의 물고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피해 사례 재구성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접근 단계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드 배송기사 누구누구입니다. 카드 신청하셨나요? 배송차 연락을 드렸는데 어디로 배송해드릴까요? 자, 이때 피해자는 네, 저는 카드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답하는데요. 카드 배송원 사칭범은
그러면 반송 처리를 해야 하는데 땡땡 카드사 고객센터에 신청하셔야 한다. 대표번호 1544-1234인데 전화를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 말만 듣고 이 번호에 전화하겠죠. 어디 카드죠. 제가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는데 배송 예정이라고 해서 반송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때 전화를 받는 것은 실제 카드 회사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카드사에 전화했다고 착각하고 전화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철석같이 카드사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 고객님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 예정일 때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연동 계좌가 사고 계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이런 사고가 많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자산 보호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사고 접수를 위해서 몇 가지 원격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땡땡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해주면 사고 접수를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직접 악성 앱을 설치시킵니다. 자,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산보호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잠시 후에 금감원 대표번호 1332로 전화가 올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약 5분 후 진짜 전화가 옵니다. 1332 전화번호가 표시되면서 전화가 오는데 이것은 악성 앱으로 인해서 설치된 전화번호 표시가 다르게 보이는 것일 뿐 실제 금감원 전화번호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받고 거는 모든 전화는 범죄 조직에 연결되는 겁니다. 자, 금감원 보안부 홍길동 과장입니다. 자산보호 신청이 계속 거절되고 있는데요. 보통 형사사건이 접수되어 있을 때 거절이 되니까 검찰 사건조회 24 여기에 접속해서 접수 여부를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가짜입니다. 가짜 사이트에 접속해서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피해자 이름이 기재된 허위 구속영장 공문서가 조회됩니다. 이때부터는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바뀌고요. 진짜 금감원, 진짜 검찰로 착각하는 것이죠. 자, 금감원에서는요. 최근 명의도용 사건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선생님도 피해를 입으신 것 같네요. 선생님 사건의 담당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임꺽정 검사 이렇게 확인되는데 약식 조사 받을 수 있도록 얘기할 테니 1301 검찰청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해보라고 합니다. 당연히 다시 이 번호로 전화하겠죠. 검찰청이죠. 누구누구라고 하는데요. 제가 명의도용 피해를 입은 것 같아서 약식 조사를 신청하려고 전화했습니다. 임꺽정 검사님 계시나요? 이것도 마찬가지. 검찰이 아니라 실제 보이스피싱 사칭범이죠. 검찰을 사칭하는 제가 임꺽정 검사입니다. 김영희 씨라고 했나요? 안 그래도 당신을 다음 주에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한 거죠? 그리고 뭐 약식 조사요? 안산 원곡동에 있는 땡땡은행에서 당신 명의로 계좌가 만들어져서 불법 자금 세탁 사건의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었고 피해자가 70명이다. 이 사람들이 집단 구속장을 접수한 상황인데 뭘 잘했다고 약식 조사를 입에 담느냐. 지금 당신 앞으로 사건 번호 2023 조사 7403호 접수됐고 특급 보안 사건으로 비공개 수사 중이다. 조만간 72시간 동안 조사 후에 구속할 예정이니까 여벌 옷이나 챙겨서 올라올 준비를 하세요. 야,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검사 사칭범의 호통을 들은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얼마나 크게 위축되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에게 친절히 대해준 금감원 사칭범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감원 과장에게 전화를 해보는데요. 과장님 검찰에 전화했더니 저한테 대뜸 화를 내면서 구속시킨다고 하는데 어쩌지요? 이럴 때 금감원 사칭범 선생님이 구속되지 않고 약식 조사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신원 보증서를 검사님께 제출해 볼게요. 한 10분 정도 후에 다시 검사에게 전화해보라.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따 전화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는 금감원 사칭범에게 감사의 인사까지 보내는 겁니다. 피해자입니다. 여보세요 검사님 김영희입니다.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아, 김영희 님이세요. 방금 금감원 홍 과장과 통화했습니다. 홍 과장과는 무슨 사이세요?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잘 해드렸을 텐데 아무튼 김영희 씨가 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 지금부터 협조 잘 해주시면 구속수사 없이 약식조사로 진행하겠습니다. 피해자 일단 안심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때 검찰 사칭범 먼저 보안 유지를 위해서 수사용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세요.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확인되면 모든 비용은 검찰청에서 변상해드릴 테니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개통하세요. 개통한 폰에는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저와 홍 과장의 메신저 아이디를 줄 테니 친구 추가하고 연락해라. 그리고 앞으로 1시간마다
동선, 하는 일을 모두 보고하세요. 만약에 연락을 회피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수사 내용을 발설하거나 위증을 하면 현장에서 바로 체포하고 가족까지 소환장을 발부한 후 호송줄에 묶어서 구속시키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협박하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이 사건에는 은행과 통신사, 심지어 경찰도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기관이 수사 대상입니다. 절대로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면 안 됩니다. 이제 김영희 씨 자산이 범죄에 연루된 불법 자금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하니까 금감원 홍 과장 지시에 잘 협조하세요. 자, 범인은 은행과 통신사, 경찰에 대한 불신을 조장시키는데 이 때문에 은행원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조차 믿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사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잘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금감원 사칭범에게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김영희입니다. 홍 과장님 덕분에 약식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금감원 사칭범, 선생님 수고 많으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이제 선생님이 보유하신 재산에 대해 자금 전수 조사를 하겠습니다. 불법 자금 여부를 검수할 것이고 혐의가 없다고 밝혀지면 모두 돌려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과장님,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보유한 재산부터 검수하겠습니다. 현금 얼마나 보유하고 있죠? 퇴직금을 받아둔 게 1억 원 정도 됩니다. 현금에 대한 검수조사는 국세청에서 할 겁니다. 땡땡은행 성북지점 돈을 수표로 찾으세요. 국세청 직원을 월계동으로 보낼 테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수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직원 이름은 강국세이고 키는 170cm, 안경을 끼고 있고 연한 체크무늬 흰 셔츠, 감색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은행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현금을 인출할 때는 문진, 왜 인출하는지 물어보는데요. 수표는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범죄에 이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인은 이 점을 악용해서 피해금을 현금이 아닌 수표로 발행하도록 지시하는데요. 여기서 국세청 직원이라는 사람은 현금 수거책을 말하는 겁니다. 과장님, 국세청 직원에게 수표 전달 완료했고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죠? 수고하셨어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니요, 너무 걱정되어 누워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무 문제 없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은 예금, 적금, 증권, 주식, 보험 모두 해약해서 한 계좌에 모아두세요. 선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그 계좌에 그대로 두면 범인들이 인출해 갈 수 있습니다. 국가안전계좌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 여기에 전부 이체하세요. 자금을 검수하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범인은 피해자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한 곳으로 모은 다음 뺏어가는 겁니다. 재산을 현금화시키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통 금액이 크면 2주 정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과장님, 국가안전계좌 여기에 이체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죠? 야근하느라 답장이 늦었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죠. 선생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대출 지급 정지를 걸어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계좌에 담긴 돈을 모두 국가안전계좌로 이체했기 때문에 잔액이 영원으로 표시되어야 정상인데 전산상으로는 잔액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런 계좌를 깡통계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 대출 지급 정지랑 깡통계좌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해 선생님 명의로 이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막아뒀는데 만약 대출이 이루어지면 범죄 조직이 불법적으로 대출을 승인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범죄 조직이 선생님의 재산을 모두 훔쳐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인 거죠. 네, 과장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선생님 명의로 신용대출, 담보대출을 신청하라. 만약 대출이 실행되면 그 대출금은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모두 국고로 환수 조치 후 이상이 없으면 전부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범인은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출금까지 뺏어가는 겁니다.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시키는 것이죠.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절대로 수사나 자금 검수 등을 명목으로 국민에게 대출을 신청하거나 금전 같은 재산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증거인멸 단계인데요. 대출금까지 모두 전달해드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는 하셨죠? 자금 검수가 거의 끝나갑니다. 남은 절차는 검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검사에게 전화를 합니다. 검사님, 김영희입니다. 제 사건은 해결되었을까요? 김영희 씨, 이번 주 중으로 사건 종결 예정입니다. 사건 보안 유지를 위해서 채팅, 통화 기록을 모두 삭제하고 휴대전화도 전부 초기화하십시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범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려고 피해자 스스로 증거를 삭제하도록 합니다. 고립에서 벗어나게 된 피해자, 얼마 뒤 자신이 자 이제 모든 것을 벗어났다, 고립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느낀 피해자는 잠시 뒤 내가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였구나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각종 위조된 서류와 공문들인데요. 위조된 검사신분증, 그리고 위조된 검찰청 공문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가짜 대검찰청 사이트도 만들어 놓았고 사건 조회도 위조된 화면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따름인데요. 어찌되든 이런 전화가 왔을 때는 한 번 더 정신 차리고 나도 모르게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내 재산 모두 날리고 나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검찰이다, 경찰이다, 금감원이다, 이런 공공기관이다 라고 하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